광범위 질문 답변 두 번째 시간. 2011학년도 리트 추리 논증 6번입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문제랑 논리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지문의 맥락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상상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도무지 정답이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 문제는 공식 해설서를 봐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런 맥락에서 출제했어 라는 것만 나오지,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처음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문제의 핵심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견해 가, 나와 전제에 기초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와 나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즉,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잘 대해줄 필요는 없다. 일단 자발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현재 조건에 자신을 맡겨야 하며, 그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한 외국인의 국적 국가는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한, 하여튼 동등하게만 대우하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 외국인 국적 국가는 다른 개입을 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나인데,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일한 대우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주요 기준은 되지만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으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엔 이 기준이 괜찮은데 절대적이진 않다. 언제 그런 예외가 있느냐?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수준에 합치되게 결정되어야 한다. 내국인에 대한 대우가 높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동등하게 대우하면 적정한데, 때에 따라서는 내국인에 대한 대우가 아주 낮은 곳이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어떤 최소한의 수준까지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게 나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질문하신 분은 나의 이런 흐름을 놓치고 이 쉼표 뒷부분,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수준에 합치되게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꽂혀서 이 맥락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논리적 비약을 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제, 자국민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우한다. 아주 상식적이죠? 그래서 세로축을 대우 수준, 가로축을 선진국 개도국이라고 한다면, 일단 내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선진국이 더 높아요. 그리고 가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었죠. 내국인에 대한 대우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국제 합의 수준이죠. 그래서 나는 요 정도까지, 요 합의의 최소한까지는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상식적인 논리 전개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자분은 국제 합의의 수준이 여 위에 있는 경우를 상상하셨어요. 이거는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국제 합의는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대우 수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최소한의 수준이 선진국의 자국민 대우보다 높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가정이에요. 나의 제시된 맥락과도 맞지 않고요. 동등한 대우가 적정성을 보장하는 주요 기준이긴 하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예외가 있다. 내국인에 대한 대우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동등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해줘야 된다 라는 게 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상상했어야지, 국제합의 수준이 저 위에 있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2024 추리 논증 개평에서 이야기했듯이 논리적 비약이에요. 물론 논리 퀴즈를 푼다면 이러한 경우도 상상해 봐야 되죠. 문제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걸 금지하는 조건이 없다면 언뜻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이라고 해도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논리 퀴즈가 아니라면 지문으로부터 허용 가능한 점프 거리에 대한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인간을 선발하는 도구다 보니까 출제자는 이러한 지문을 읽고서 이러한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 해요. 만약 이렇게 통통 튀는 사고를 한 분이 있다면 제 해설, 요 이미지 거의 외우다시피 해주세요. 이렇게 표준화된 사고를 많이 머릿속에 탑재해둬야 판단 기준을 출제자에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선택지를 판단해 볼게요. 기억, 가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개도국 입장에서 가를 활용한다면 이 선진국 외국인들, 너네들 우리 내국인 수준으로 맞춰주면 됐지 뭘 더 원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너네들 있던 나라 수준으로 못 맞춰줘. 따라서 너네가 있던 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대우한다고 해도 이게 뭐 부당한 대우는 아니야. 우리 내국인들도 다 그런 수준으로 대우받고 있거든. 선진국의 과도한 요구, 특별 대우 이런 거 못해줘. 배째라는 논리로 가를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자, 니은, 나는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특별 대우를 선진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자, 이건 언제 성립할 수 있냐면요,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소 수준이 선진국의 내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보다 더 높을 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외국인을 개도국의 자국민을 요 위에 맞춰줘 라고 하면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의 맥락은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만으로도 대우의 적정성이 보장된다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나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개도국이 선진국에 뭔가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하죠. 나는 결과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특별 대우를 개도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죠. 개도국에 있는 선진국 외국인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 이상의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소 수준을 만족시켜달라, 이 플러스 알파가 특별 대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선진국 개도국이 바뀌었다면 적절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절한 선지를 출제자가 흔한 오답제작 기법 바꿔치기로 이런 니은을 만든 거죠. 따라서 니은은 적절하지가 않다. 디귿, 외국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는 그 외국인의 국적 국가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가와 나 모두에 적용 가능한 배경 진술이 될 수 있다. 배경 진술이라는 단어가 이 시험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문 같은 데 쓰이는 표현인데 서론에서 말 그대로 이런 논의의 배경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논문에 이러한 배경 진술이 있을 때 가와 나가 뒤에 따라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걸 판단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문 생각해보면 일단 가는 마지막 문장,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한 딴 나라가 개입할 수 없어. 반대 해석하면 차별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디귿의 배경 진술이 개입의 근거가 되고요. 따라서 가에 대해서 일단 디귿은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적절해요. 우리들이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수준보다 더 낮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최소한의 수준에 합치되게 결정되어야지 라는 게 나의 논지이므로 나에 대해서도 배경 진술, 양립 가능하면서 또 관련이 있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적절. 끝으로 리을, 만약 가를 지지하는 어떤 국가가 다른 상황이나 조건에 변화 없이 나를 따르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선진국이었다면 그러한 역차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죠? 가를 따르든 나를 따르든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이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리을은 적절합니다. 개도국인 경우에 이런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에이, 선진국인 경우엔 이런 역차별 문제가 안 나타나니까 리을 틀린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리트 준비할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수능 강의로 열어둔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1부터 공부해주세요. 리을은 이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 경우에 참이므로 100% 적절한 선지입니다. 다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질문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의문이 있는 점 있으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